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에요. 시간 너무 빨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2025년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2월에 뭐 하세요? 12월 그래도 좀 바빠요. 연말이라서 아, 봉사도 하고요. 네. 봉사도 하고요. 봉사 만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김장 해야 하고요. 네. 놀러 가도 되나요? 저 김장 하는 집 가서 보쌈 먹고 싶은데 우리 집 김장을 안 해. 정말요? 아유,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저께 이모가 시골에서 이제 김장 한 거를 20kg로 보내셨어요. 와. 그래서 이제 잘 먹으면 됩니다. 너무 맛있겠다. 김장김치가 진짜 맛있잖아요. 그쵸. 겉절이. 아, 가도 돼요? 근데 보쌈 먹는 시간 알려주세요. 그때만 같이 갈까요? 토요일? 토요일 몇 시야? 막걸리 사들고. 토요일 막걸리, 밥 막걸리. 그 김장 김치 들고 훈이네로 회쳐 모여. 그 어머니 제가 간다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선생님만 싫은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빼고 우리가 둘이 가는 거 어때요? 없는 팀인가요? 네. 그럼요. 선생님이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 얘는 이것도 못하는데 진짜 잘하네. 이러실 수도 있어. 김치송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대야 닦고 김치통 좀 나르고 와서 깨손 해주셔야 돼요. 깨끗한 손. 아, 김장할 때나 이럴 때 꼭 깨손 한 명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야지 저기 가서 국자 갖다 주고 간장 더 갖다 주고 저 액젓 진짜 부어주고. 잘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 집에서 깨손밖에 안 시켜가지고 음식을 실은 잘 못해. 속 넣는데 막 바르는 거야, 넣는 거야. 그래서 넣어. 그러면 이게 지금 배추야, 속이야. 중간이 없어. 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 재능이 따로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전 깨손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김장을 하시고 선생님은 연애는 언제예요? 아니 저번에 선생님의 바람이 연애를 하겠다고 해서 맞아요. 저 기억나요. 왜냐면 저희 그때 종이에 적었을 때 네. 크리스마스 전에 이브에 네.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네. 내년 크리스마스였을까요? 연도 안 적었어요, 선생님? 올해라고 적었던 거. 이게 뭐야? 지금 20일도 안 남았다고. 시간 너무 빨라요. 분발하셔야겠어요. 노력할게요. 근데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제 노력의 코칭을 아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제 네. 알려주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고 일상에서 찾는, 연애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이게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수다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수다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면 같이 나누는 게 어떨까 해서 그 팟캐스트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돌고 돌아 다시 이 수다로 왔어요. 이유인즉슨 분명 그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대로인 것인가? 우리가 의미를 찾고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거냐? 오다가 갑자기 버럭을 해서 원래 하려는 책이 여기 있는데 이건 지금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필요한 얘기다라는 이제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연말을 맞이해서 분명 1, 2월에 또는 이제 뭐 하반기를 들어서 추석을 보내면서 이 마무리 잘해야지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1번을 한 번씩 꼽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열매 선생님은 나왔어요. 연애. 연애. 아니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제는 꼭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도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네. 시간이 없었어요는 네.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간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핸드폰도 네. 하잖아요. 그냥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지 네, 그리고 약간 연애를 해봐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지금까지. 그래서
열매 선생님 외롭지 않아서 그래요. 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떨어지라고 저희 둘. 선생님 탓이에요. 내가 누구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선생님 탓이라고. 그만 떨어져 좀 헤어져 이제. 아니 도대체 지금 몇 년째 만나는 거야. 둘이 있으니까 지금 필요가 없지. 저 말할 시간 좀 주세요. 나 숨 안 쉬었어요? 숨 주실게요. 후하. 혹시 제가 거머리 역할이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항상 그 손바닥에 마주칠 만한 손바닥이 항상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구하지.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자취를 했지만 이제 본가 돌아오고 나서 이와 더 자주 만나거든요. 이제 이거는 수다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열매 안 하고 포근이 안 하고 인가요? 미안해요. 물들음 하다가 실명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네. 그럼 다시 갈까요? 아 네. 아뭐 삐 해도 되고요 뭐. 삐 해주세요. 아 네. 아니 그래서 포근 선생님이랑 제가 본가로 돌아오면서 더 같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자취할 때는 포근 선생님 그래도 연애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문제를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는데 문제가 발견됐어.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저의 과거사를 포근은 연애했었다. 근데 왜 지금 안 하느냐? 이 적막한 뭐야? 눈에 보이죠? 근데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얘네가 이래서? 그만 이게 만나.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이거 근데 이거 청년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또는 귀찮아요.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 너무 귀찮아요. 나 이 과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싫어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뭐 회사에 가서 새로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된다. 이거거나 아니면 동아리를 하거나 봉사를 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는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는 해야 하는 과정이고 막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데 연애라는 거는 정말 그 사람만을 알아가야 되고 이 사람과의 친목, 사랑 뭐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목적인 거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새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더 그래서 네. 초반에 네. 그 관계 형성에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랬는지 물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물론 저희도 선생님이 좋아서 같이 네. 이렇게 만나고 했었던 거긴 하지만 사실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만나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놀아요 뭐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질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빠밤. 자,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 오늘 처음 딱 만났어. 그럼 딱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저 그러면 하나 더 그 뒤 배경을 또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관계에서 만난 걸까요? 이 배경이 실은 필요가 없어야죠.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사람을 새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업무에서든 또는 봉사하는 단체에서든 아니면 친구의 친구더라도 또는 내 동년배가 아니더라도 어른일 수도 있고 어린 친구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을 처음 만나도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를 했어요. 네. 그때 딱 드는 첫 생각. 저 사람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와 굉장히 그 뭐랄까 텍스트 아니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교과서 갑자기 한국어가 생각나 교과서적인 답안이네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반면교사의 교과서지 않을까. 이 시간은 또 어떻게 내가 어떻게 견뎌야 견뎌야 되지? 정말 그 두 분이
상반된 답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을 좋아할 이유를 찾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을 좋아해야지 그래도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멋있는 모습이 나올까 하는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와, 선생님 정말 초긍정의 포근 선생님이구나. 멋진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럼 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나는 왜 누군가를 만날 때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네. 친한 사람을 만나도 그 무의식적으로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견디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물들음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해요. 제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약간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거든요. 부끄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고 내가 나를 너무 옥죄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내가 나를 버리고 이 사람에게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난 선생님의 이 많은 얘기 중에 선생님의 감정이 궁금해요. 이걸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은 막 와닿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길래 약간 그 사람과 만날 때요. 아니면 누구든 그 새로운 사람들 맞닥뜨렸을 때 나의 감정 상태가 뭐랄까, 그러니까 감정 상태라는 거를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건 정말 설명이잖아요. 네. 설명 말고 나는 어떤가, 본인은 어떤가. 약간 제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긴장돼요. 네. 좀 많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난 이 관계를 오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깔려 있으면 저 그냥 사회적인 그 페르소나를 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잘 대해요. 근데 이제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는 순간 긴장되고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페르소나가 훨씬 활동적이군요. 네. 저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처음에는 활동적인 페르소나, 이 사람이랑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활동적인 페르소나를 꺼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이랑 오래 관계를 지속하게 됐어요. 그럼 다시 바뀌나요, 페르소나?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과 약속을 정할 때마다 힘들어하죠. 하고. 그래서 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페르소나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전환이 되게 쉽게 휙휙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그러니까 정말 짧게 볼 줄 알고 이 사람 앞에서의 나는 이런 모습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추후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관계가 오래 이어지네. 근데 이제 알죠. 제가 덮어씌운 페르소나는 되게 활동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에너지가 그렇게 끝도 없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 페르소나를 보여줘야만 하고 이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는 사실이 힘든 거죠. 그리고 옆에서 보는 선생님은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오래 보셨으니까. 근데 되게 잘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뭐 지하철을 타고 집에 들어오면서 이러고 오는 거죠. 힘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렇죠. 뭐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열매 선생님은 주로 쓰시고 저는 받고.
맞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주변 동기들은 너 진짜 인싸다. 선배들이 너 되게 좋아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사회적 페르소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막 그 칭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오래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도 좀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부끄럽고 긴장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종종 뚝딱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준다는 거를 알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 땐 정말 좋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신경 쓰이면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약간 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셋이긴 하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맞아요. 듣던 말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마음을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랬을 때 오는 뭐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계산해서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다 주고 저 사람은 그 배신할 사람이니까 덜 주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막 배신을 크게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근데 제가 사람을 좀 많이 믿는 편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오랜만에 중학교 2학년 동창이 연락이 왔어요. 택시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거든요. 와,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친구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친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얘가 불법 토토 같은 걸 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고, 그래서 군대 갔다더라. 돈을 다 갚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알아서 엄청 혼나고, 결국에 가족들이 갚아주고 얘는 군대를 갔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동안 또 잠수를 타고 언제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않고 혹시 너 5만 원 있냐고 더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 그거는 좀 나에게도 큰 돈이다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빌려줬지만 정말 그 택시비로 보내줬던 돈도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얘를 믿고 빌려준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제가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억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적은 금액으로 큰 걸 배우셨네. 네, 다행이죠. 그걸 들은 선생님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야, 걔가 그랬다고? 하면서 저도, 같이 아는 네. 분이랑 그랬다고 하면서 좀 놀라긴 했지만 야 근데 그걸 왜 빌려줬어? 이 이야기를 진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아니 걔랑 뭐 얼마나 친했다고 뭐 택시비 야 부모님한테 연락하겠지 택시비 없으면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룸메이트였던 친구도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친한 친구랑 같이 겨울 되면은 발리에서 한 달 살아보자. 돈을 한번 모아볼까? 물론 안 갔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듣고 한 달 살기를 같이 하려고 했던 친구도 저처럼 사람 잘 믿거든요. 그래서 룸메이트 친구가 야 너희 둘끼리 가지 마라. 너네 살아 돌아올 수 있니? 역시 다 닮은 사람끼리 만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경험 뭐 있을 수 있죠. 정말 적은 택시비였으면 적은 금액으로 맞아요. 크게 배운 거니까 뭐 좋은 경험이라고는 할 수 있긴 한데 앞으로 계속 살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살 건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이게 뭐랄까
계속 두렵고 부끄럽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그 1번 페르소나를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는 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연애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랍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냐. 소개팅을 하더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하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 부싯돌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불꽃을 튀어야 모닥불을 피우는데 맞아요. 이걸 안 해. 근데 자꾸 이 모닥불을 쬐고 싶대. 듣다가 이게 뭐야 이게? 돋보기로 해 모으기 정도는 하고 있는. 돋보기로 해를 모으면 벌써 불을 붙었겠지. 돋보기는 있냐고. 돋보기 어디 있어요? 돋보기가 요만한 것 같아요. 제 돋보기는. 아니 크리스마스 때 그 연인과 같이 보내기 싶다고 저희 셋 중에 유일하게 그걸 적으신 분인데 유일하게 적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청년들이 물론 다 그 연애하시는 분들 많고 싱글도 많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이 이유가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는 만나서 쏟는 에너지가 아깝다. 어렵다. 이렇게 오는 피드백? 맞아요. 제가 은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곳을 가야죠. 지금 내가 사는 이 ABCD에서 없으니까 지금 내 지금 현재 모습인데 ABCD에서 없었으니까 EFG를 가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 항상 반복적인 루틴을 살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ABCD에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네요. EFG를 가야지. 그죠? 선생님이 그러면 그간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선생님 그 적어놓은 목표, 연애 목표를 위해서. 저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라. 정도 한번 물색해봐라. 정도? 몇 명에게? 한 명? 어떻게 아셨지? 주변 아는 오빠 친구들 인스타그램이나 SNS 열어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골라서 나 얘 소개시켜줘 해야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적극적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맞네요. 맞네요 아니고 지금 핸드폰을 열어봐요. 해볼게요. 핸드폰을 열어서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지를 찾아. 검색을 해 검색을. 저 그러면 진짜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뒷모습을 제가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쇼츠 릴스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그런 모임에 가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제 대학 친구들이 저처럼 다 솔로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솔로예요. 근데 한 친구는 정말 연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친구라서 동호회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성공했나요? 그래서 최근에 성공했다가 헤어졌는데 좀 마음 아픈 이별이라. 그럼 이별은 마음이 아프죠. 잠수 이별도 있을 수 있고 환승 이별도 있을 수 있고 뭐 내 뜻대로 이별을 하는 게 깔끔하게 한 이별은 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맞아요. 이별이 어떻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악뮤에. 어떻게 이별까지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사랑했어.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지. 어떤 이별이더라도 쓴맛이 아무리 섞여도 쓴맛은 있잖아. 맞아요. 그 맛을 물을 섞어서 희석하지 않는 이상 어떤 맛을 섞어도 세상에 똠양꿍이 5가지 맛이 난다는데 그렇잖아요. 맛이 혼재될 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별은 이별이죠. 근데 이별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똑같이 이별이 두려워서 실은 만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 딱인 게,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그 사람이 제 마음 속에서 가족보다는 조금 멀지만 친구들보다는 좀 더 가깝게 저와 위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에게는
그런 배신의 상처를 살면서 받아보진 못했으니까 연을 끊진 않았으니까 근데 아 의절 이런 거. 그 정도로 배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또 친구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그런 관계를 끊어내는 고통을 준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다. 아 그렇네. 그 고통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다. 맞아요. 그쵸. 응. 너무 아프잖아요. 그 출산이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둘째로 나올까요? 아기가 너무 예뻐서. 그럼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으니까죠. 물론 헤어질 때 너무 고통스럽고 기간에 따라서 슬프고 뭐 이런 게 있지요. 없을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애는 그럼 왜 하는 걸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좋은 것만 기억하고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게 행복함을 주는 거잖아요. 행복함을 받는 거고 나도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긴 한데 이 연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연애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항상 네.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주 만난다고 해서 10년 뒤에 자주 만난다는 보장은 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에 충실하지 않을 명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10년 뒤까지 만날 거 아니니까 난 이만큼 노력을 할 거야. 이러한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인 건가? 지금 내 오늘의 24시간 중에 함께하는 그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도 서로가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미래를 짐작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100은 주지 않아. 근데 나는 100을 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아 이전에 그 연애가 아프면 또는 그냥 이전에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히키코모리가 이제 되는 것처럼 사람과 단절을 하는 것처럼 아 뭐 나 얘 좋아하지만 이만큼 티를 내고 싶진 않아. 뭐 이러한 사람들도 있죠. 이게 비단 연애뿐 아니라. 예. 그 내가 상처받을까 봐 벽을 치는 건데 과연 그게 나를 위한 걸까? 벽을 친다는 거는 나도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지만 다가오지 못하는 선을 설정을 해야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고립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바운더리를 넓히는 게 이 안에 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바운더리가 넓어서 들어오는 게 훨씬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좁히면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점점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실패할 수 있죠. 뭐 저라고 실패하지 않겠어요? 똑같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럴 리가요. 선생님들보다 한 10배는 더 있지 않을까? 네. 더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멀어질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또한 나도 그럴 수 있지. 나에게도 그렇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신뢰인 경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인정할 수 있으면 되죠. 미안한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둘러서 표현하다가 오히려 그게 나에게서 나를 포장하려다가 점점 이제 더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열매 선생님 언제 천년을 하려고 여러분 그래 이렇게 어렵나요? 아니 요새 초등학생도 연애를 해요. 아 그러더라고요. 막 그럼요. 중학생들 손잡고 지나가고 길거리에 껴안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눈꼴시라 정말. 쌤 나는 거잖아 그거. 아니 유치원만 가도 내 여자친구라고 빼빼로데이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 때 또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챙기는데 마트 가봐요. 여기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봐요. 여자친구한테 사주는 6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귀엽다. 어린 친구들이 용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순수할수록 맞아요. 예, 그냥 내 마음 있는 대로 그냥 꺼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어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덜 순수해지는 건가? 너 이거 가질래? 했을 때 아니 나 그거 별론데? 이러면
아프잖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연애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요. 와우. 어떤 이렇게 약속 이게 내가 말하는 사귀자 이거 아니고 네. 우리 오늘 밥 먹을까? 아무 사이 아니야. 아직 썸 단계야. 또는 아. 그냥 친구야. 근데 쟤는 모르지만 나는 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밥 먹을래? 이런 거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만나자. 뭐 해? 어딘데? 나 가도 돼? 이런 거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근데 입 뭐-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게 조금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좀 용기가 잘 안 생겨서 조금 그 기간이 길다 뿐이지 좀 많이 표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또는 왜 너랑 밥 먹어? 라고 했을 땐 어때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내일은 나 구질구질해 아니 구질구질해도 좋아 그걸 근데 나 왜- 너 보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 걸 말해요? 네. 진짜 이거 진짜 용기녀. 그러니까요. 용기! 장난 아니다. 와 진취적인 여성. 멋있다. 선생님 좀 배워야 붙어있으면서 뭐했어. 저 그런 표현 잘 못해요. 와 근데 열매 선생님은 정말 못해요. 가르쳐줘요 좀. 아니 지금 10년을 넘게 봤는데 왜 안 가르쳐줬어. 아유 하죠. 옆에서 좀 만나자 그래. 야 보자 그래 해도 아니야 이러고 말아서 저는 그래서 가끔 열매 선생님이 만나고 싶은 걸까? 저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싶은 게 맞나? 할 때도 있어요. 그건 그래요. 응. 저한테도 얘기 안 하거든요. 맞아요. 집에 가는 게 더 좋거든요. 선생님 우선순위는 나는 집에 간다. 어떻게 하셨지?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는. 불닭볶음면을 먹는. 네. 맞아요.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나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혼자 살아요. 수녀원을 가는 건 어때? 아니면 저기 그 어디야? 비구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비구니와 수녀원. 어때요? 아니요 선생님 저도 협력자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열매 선생님이 되게 예쁘거든요. 한번 연락을 DM과 댓글을 주시면 연락처 한번 제가 만나면 한번 제가 주선을 해서 저 그 뒷자리 뒷 테이블 가서 같이 가야죠. 밥 먹어도 돼요? 그럼 같이 가야죠. 좋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럼 준 선생님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먼저 고백을 하고 하세요? 그 고백을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선생님은 다 아니 그런 받으셔야죠. 그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 이 핑퐁핑퐁을 하다 보면 그렇죠. 고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받게끔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핑퐁핑퐁이 계속 번갈아서 되다 보면은 내가 말하는 타이밍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타이밍이 좀 더 빨랐다라는 정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저도 있겠죠.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상대방이 빨랐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듣는 입장이 되는 거겠지만 아까 선생님처럼 처음에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싶고 뭐 카톡이나 문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밉보일 것 같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연애에도 항상 갑과 을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갑과 을이 되는 관계에 있어서의 설정 때문이라든지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냥 만날까요? 밥 먹을까요? 선생님들한테도 엄청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잘 피해가죠. 나는 선생님이 정말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정말 저게 진심이 달답이라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가 그냥 고정 멘트더라고요. 빈말. 진짜 빈말이었어. 나는 이렇게 빈말인지 모르고 깜빡 속았잖아요. 그 조금만이 약간 상대적 기준이지 않을까. 선생님의 그 조금만은 언제죠? 안 정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가 없지. 조금만 뭘 기다려서 조금만 한 6개월 기다릴 수 없잖아. 누가 썸을 6개월을 타. 근데 저 이거랑 관련 있는 게 네.
그 중학생 때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 포함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처럼 되게 솔로 오랜 기간 솔로였다가 작년에 썸을 탔어요. 근데 그 썸을 탄 친구와 못소린 저 그리고 연애를 많이 해본 친구 셋이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 친구가 썸을 탄 지 한 3주가 됐대요. 언제까지 이 썸 기간을 지켜봐야 될까라고 해서 제가 한 3개월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커피 좀 마셔도 돼요? 목이 타네 목이 타. 그랬더니 결혼 상대 고르세요? 그랬더니 연애 많이 결혼하고 해본 싶으신 거죠? 아니, 연애 많이 해본 친구가 이런 반응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썸을 3주를 타 이런 거잖아, 그죠? 썸 3주 탔으면 사귀어야죠. 그러니까 그 연애 많이 해본 친구도 이런 느낌이었고 저는 좀 더 썸을 타도 되지 않을까? 였고. 아 근데 물론 이제 상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내가 분명 좋아하는 걸 계속 어필을 했는데 못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어떻게 가르쳐야지? 가르쳐야지 뭐 어떻게? 상대방이 못 소릴 수 있잖아. 그럼 기다려줘야지. 막 그런 경우는 있지. 누가 봐도 쟤는 연애를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호감인 편신 거 알고 있는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냥 돌을 닦아야지. 그냥 살이 나올 때까지. 그래 내가 너를 가르치지 마. 근데 그 가르친다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연애로 가기 위한 네. 그 과정이고 네. 뭔가 발전이 있는 건데 그냥 썸 3주는 이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그냥 썸에서 멈춰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3개월 끝나는 경우 더는, 예, 많기도 하고 뭐야? 너 더 그 평행선인 거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그 평행선에서 각도를 0.1도만 틀어줘도 언젠가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평행선이라는 건데 평행선이 잘 유지되고 있어. 언제까지 유지되는 걸까? 맞아요. 선생님은 어쨌든 시작을 좀 하시는 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어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작년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 정도 우리 나이 또래에서 모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가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럴 수 있죠.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상상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모쏠이라고 전혀 말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 소문이 났는데요. 아직 괜찮아. 100명 안 되니까. 하지만 이게 모르죠. 내년에 갑자기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아는 거지. 세상에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했잖아요. 안다니까. 알아. 내가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겠지 하고 좋으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뭐 어떡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어떻게 내가 선택한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 저것도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말해서 그렇군요라고 하면 다음 말 할 줄 모르겠지.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잖아. 그리고 상대방이 모르겠냐고. 같이 목소리면 이제 노답인 거고요. 그렇죠. 대화가 이어나가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겪어보신 한숨이 되게 깊어요. 되게 진심이 섞인 한숨이셨어요. 그쵸.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그냥 그거를 놓냐 마냐는 그냥 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 진전이 그러니까 그 성장캐잖아. 그것도 못 놓는다. 왜 또 성장을 해? 못 나. 그러면 또 그러면 점점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아니 못했던 건데 해. 그러면 어떡해? 그래 또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성장했으니 또 다른 것도 기다려줘. 아이고야. 그런 얘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고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 100이면 100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그게 좋아요? 사람은 이거 다른지 빠밤. 자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과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 저도 이어져. 많은 사람. 그래요? 왜요? 저는
저보다 좀 뭔가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고 하면은 좀 이 관계를 잘 끌어나가 주지 않을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도 연애 경험이 별로 많지 않으면 이 관계가 파국이다.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아, 이건 되게 현실적이다. 근데 보통 이제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리드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또는 내가 리드하기 좀 어렵다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점이 지나면 그건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보다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있는 것도 괜찮고 없는 것도 괜찮거든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없으면 그냥 없구나를 갖고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많은 게 좀 다수겠죠. 저의 정도의 뭐 친구들이라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어쩌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테니까 그냥 그거에 따른 그런 경험에 의한 게 당연히 묻어날 수밖에 없는데 뭐야 이거 전 여자친구를 했던 거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있고 없고는 어느 시점에서 이후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딱 연령대에서는 뭔가 그 30대 오빠가 이렇게 할까 뭐 저런 거 할까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기도 해. 저의 20대를 생각하면 그랬을 수도 있어.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쵸. 네, 그게 길들여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행복한 거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만 만났을 때 그게 진짜 낯설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잘 모르거나 이렇게 해주는 걸 봤다 보니까 안 해주는 사람만 만났을 때 실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뭐 얘는 왜 차 문을 안 열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네요. 그죠? 그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만났어. 근데 되게 툭툭거리는 사람이야. 말을 왜 이렇게 해? 근데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여러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 100일 동안 30명 만나게 해보는 거 어때요? 100일 동안요. 30년 그러니까 사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만나보라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거를 30번을 해보면 어느 정도 선생님의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 남자 30명 어디서 구해요? 자, 이제부터 구해볼까요? 해도 돼요? 한번 살짝 아찔해졌어요. 왜요? 그 30명의 사람을 만나는 저를 상상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또 이제 이렇게 평소처럼 편안하게 나왔던 저의 모습이 아니라 또 이렇게 꾸며야 되잖아요. 외모를 마음을 마음과 외모를. 그럼 페르소나? 네, 그것도 또 이제 야 연애 페르소나도 따로 있어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마련하시기로 하셨대요. 저기 새로- 코스트코 가서 하나 사신대요. 하나 장만할까 봐요. 신상으로? 네. 연예의 그런 그 페르소나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애도 장기여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페르소나일 것 같긴 한데 저의 많은 페르소나 중에서 근데 또 하나는 다른 지금까지 만난 분들 앞에서 뚝딱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뚝딱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열매 선생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연락을 정말 확인을 안 하시거든요. 죽어도 안 보세요. 와 진짜 선생님 이거 진짜 할 말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포커스는 그 수다에서 찾는 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고 선생님의 연애를 위한 거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지금 수다를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집에 빨리 간다와 네. 연락이 안 된다가 있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한 번도 안 받으면 워치를 사요? 라고 했고 제가 한 얘기 더 한 거 있어요. 선생님 무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무음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진동과 소리가 싫어요.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네.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네. 왜 싫어요? 물어봤는데 내가 방해받는 게 싫어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이 진동, 이 소리 때문에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락받기 싫어잖아요. 근데 이거랑 좀 관련이 깊은 게 약간 지금 든 생각이 연애를 하게 되면 저의 일상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공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뭐 일어나서 밥 먹고 똥 싸는 것까지 말할 수는 없잖아. 무슨 일상을 뭐 어디까지 공유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언제 눈을 뜨고 언제 잠이 들고 언제 출근을 하고 언제 퇴근하는지는 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아는 거지. 자, 나는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돼야지 아는 거지. 얘가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 이제 점심 먹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출근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저 보세요, 열매 선생님. 지금 제 성별만 바뀌면 저희 사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 준비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 아실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남자애가 사귀자 그래가지고 그때 또 팔랑귀라서 주변에서 야 남자는 많이 만나봐야 된대.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근데 대신 비밀 연애다. 받았다가 밤에 다음날 학교 끝나고 우리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이건 뭐야? 뭘 만났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잤어? 라고 왔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속마음이 네가 뭔데 왜 나 잘 잤냐고 물어봐? 라는 마음이 와. 그때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좀 전후 바뀐 것 같아요. 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만났네 아무도.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뭐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어야 되지 않아요? 그쵸. 열매 선생님 한 번 그거 있잖아요. 타이밍이 엇갈린 사랑 하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게 이제 중2 때 중2 때 멈췄냐고. 그런 거 같아요. 그때도 멈춘 아니 거.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요. 약간 중2 때 그 친구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래서 막 그때도 걔가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반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게 약간 너무 소중하고 근데 다른 여자 아이와 장난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또 질투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걔도 저를 좋아했었다는 걸 한 2, 3년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식은 물론 저도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뭔가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 왜 용기를 갖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죠. 선생님이 좋아하면 연락을 먼저 막 할 것 같아요? 좋아하면요. 네, 너무 좋아. 그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선생님 표정을 봐요. 아니라는 표정인데. 아니 너무 의외라서요. 연예인을 아이돌을 되게 좋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아서 수학여행 끝나고 막 그 서울 도착했었는데도 앨범 사러 가고 너무 피곤한데도 그리고 자기 전에도 막 사진 보고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약간 그 정도로 좋아하게 되면 하지 않을까요? 결국 사랑은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네요. 와. 멋있네요. 열매 선생님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을 그러게요. 만나야겠어요. 네. 휴대폰을 계속 붙잡고 있게 만드는구나. 맞아요. 근데 문제는 원웨이였잖아요. 그건 양방향 안 되냐고. 아 왜 원웨이 하냐고. 그게 편한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또 요즘은 연예인들 좋아하면 이렇게 서로 채팅처럼 카톡처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제가 어떤 모습일지 양방향일 때 연락을 어떻게 대할지 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땐 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한 게 원웨이라서 더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궁금한 게 이 젊은 20대 중에 이런 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들은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인가? 라는 아. 생각도 실은 있긴 해요. 20대 막 21, 22 이런 친구들 이런 얘기하면 그때 그냥 막 만나도 되는데 말하는 것처럼 뭐 결혼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좋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밥 먹고 뭐 놀러 가고 뭐 같이 보고 이런 거잖아요. 연락하고 전화하고 영통하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했을 때 그 얘기했던 대다수는 전 뭐 잘 모르겠어요 인데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 그 본인에 대한 뭐랄까 그 부족함이 상대방이 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20대 때 드는지는 알거든요. 아직 다 그렇잖아요. 아직 학생이고 뭐 다 안 자란 것 같고 아직 나는 뭐 제대로 완성된 게 없고 이러한 상태지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인데 장점이고 그 시기에 그걸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그걸 매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그 미성숙함이 굉장히 매력이지 않아요? 유치원생 귀엽다면서요? 네. 그럼 사람 비율이 이렇게 작으니까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작아서 귀엽다고요? 그래서 귀여운 그 사람들이 귀여워하는 1대2 비율이잖아요. 머리 큰 비율. 아 머리가 커야 돼요? 나 머리가 큰데 마음에 드는 건가? 머리가 커야 마음에 드는구나.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20대 연애를 생각했을 때 이불킥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얼마나 부족해. 얼마나 맞아요. 엉뚱하고 그때 그런 말 왜 했을까? 막 그런 행동 왜 했을까? 있겠죠. 누구나. 어떻게 완벽하고 드라마에서처럼 그런 멋진 말과 그 완벽한 그 끝 마무리와 이런 게 있겠어요. 맞아요. 타이밍이 다 엇갈리고 당연히 있지. 근데 드라마니까 멋있게 그 타이밍을 짜잔 하고 와서 해결해주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가 잘못했어. 어떻게 그 상대방이 꼭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너 아까 속상했지를 어떻게 알아? 너 맞아요. 점쟁이야? 이놈의 한국 드라마가 K 드라마 잘못했네. 막 환상을 심어줘. 한상 많이 집어줬죠. 신데렐라처럼. 그쵸. 없어요, 선생님. 그런 건 없어. 그냥 없다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게 1번이겠네요. 그 다른 거를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선생님 말한 것처럼 외적이든 내적이든 만나면서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이게 편한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나는 이렇게 그냥 편한 차림이 내가 편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내가 밖을 나왔을 때 좀 더 편하다. 그 편한 기준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세상의 모든 게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다고. 그러면 자 구합니다. 열매 선생님 남자친구. 열매 선생님 이상형 불러주세요. 오, 네. 빠밤. 빠밤. 근데 진짜 좀 그럴 텐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일단 어른스러워야 됩니다. 번부터 어른스럽다는 어렵다. 네, 제가 어떤 거예요?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케이. 다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끼려면 저와 좀 신체적 조건이 확실히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제가 이성적인 호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종종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생선 가시를 잘 바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 볼 때 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성이 좀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저는
뭐 버스 기사님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갈 때마다 인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아니, 나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나의 20대는 어땠던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상형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최근에도 걸까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그 이상형이 뭐야? 저도 질문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말해요. 평균치가 없어. 만난 히스토리에 평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키는 다 컸다라든지 뭐 네. 자상했다라든지 뭐 얼굴은 하얗다 뭐 이렇게 공통점이 없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않나요? 그쵸.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지. 딩동댕.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선생님은 전에 한번 물어봤었을 때 네. 이 눈가에 주름 있는 사람. 아 맞아. 그 얘기도 했었어. 근데 저는 이게 외적인 이상형에 대해서 말해라, 외적인 걸 말해라 해서 만든 거지. 굳이 꼽자면 뭐 그런 거 하고 만든 거지.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친구가 대체 공통점이 뭔데? 뭐 알겠어. 그래 알겠어. 얘는 알겠어. 근데 얘는 완전 다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를 수 있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사람이 다른데 어떤 전 궁금한 게, 전 그래서 눈가주름 말씀하시길래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가주름이 있어서 이 눈가주름을 보고 이 사람이랑 썸을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절대 아니에요. 두 분이 이 사람과 한번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싶다라고 했었던 그 포인트들이 있는지. 아 선생님 먼저. 일단 첫 번째는 절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눈가에 주름을 굳이 꼽았던 건 저 사람들을 볼 때 웃을 때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접히는 게 되게 매력적이고 좀 시원시원해 보인다. 그냥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고, 사람을 볼 때 꽂히는 포인트라고 하기엔 딱히 없는데 매번 다 달라요. 그냥 와 짱 좋아 하면은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고, 그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제가 A를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 그때 와 저 행동 정말 멋있다, 저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짱 좋아 했는데 다음에 다른 데 가서 B가 A가 한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렇다고 B가 짱 좋아는 아니에요. 그럼 주로 행동에서 포인트가 만들어지시나요? 아니요,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그 사람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만나봐야 된다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근데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그런 거를 이제 그 순간 깨닫기보다는 그 순간에 지나고 아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또는 왜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연락하는 거 좋고 같이 있는 거 좋으니까 만나자고 하고 밥 먹고 연락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순간과 그 행동 자체에서 내가 행복하니까 자꾸 그 행복함이 어쩌면 도파민이라고 한다면 도파민 자꾸 채우고 싶으니까 더 만나고 싶고 더 연락하고 싶은 거잖아요. 연락하는 순간이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재밌는데 아침에 하고 밤에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침에 하고 밤에 하면 이 사이에 뭐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워딩이 없지. 좋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양방향이 되면 네. 나도 이 시간이 즐겁고 좋은데 상대방도 좋으니까 티키타카가 되는 거잖아요. 오고 가고 만날까? 좋아. 뭐 먹을까? 여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봤는데 내일 좀 오반 것 같은데 하루 쉬고 다음날 보자고 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근데 막 이번 주 만났는데 이번 또 만나? 이러면 실은 헤어져야죠. 그건 좀 어려운 거지. 마음이 네. 큰 거죠. 내가 아파서 물리적으로 막 그런 거 아니, 사실은 아파도 약 먹고 만나요, 선생님. 링겔 맞고 만난 적 없어요? 예, 만난 적 없어요. 링겔 맞고도 만나러 가고 싶지. 내가 오늘 낮에 링겔 맞았는데 좀 괜찮아지면 저녁에 나가고 싶죠. 내가 아픈 거 티 안 내고라도 나가고 싶지. 아픈 거 티 안 내고 싶지. 아프면은 만나자고 안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프니까 오늘은 쉬고 만나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밥은 같이 먹을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 바쁨과 아픔과 정말 그 좋아한다는 감정이 정말 참 대단한 거네요. 모든 걸 이겨내게. 바쁘면 연애 안 해요? 근데 바쁘면 또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그 마음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바빠서 그 생각이 안 든다.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바쁜 와중에 연애를 바쁘니까 스탑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바쁜 와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은 또 하겠죠. 시간을 쪼개서라도. 거봐.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열매 선생님 매력 어필 한번 하시죠. 매력 어필이요? 저는 DM 좀 오게. 빠밤. 매력 어필 타임. 저는요. I believe. 부금 바꿔주세요. 되게 민망한데요. 매력 어필? 저는요. 하얘요. 아 하얗다. 매력 어필 좋아요. 그리고 먹을 복점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지 않아요. 163 정도.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성격 좋아요. 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약간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 된 지 꽤 됐잖아요. 저 아직 자기 PR 못 하나 봐요. 두둥. 수다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다시 만나요. 2편. 빠잉. 안녕.